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에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의 숫자는 972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약 9% 정도가 등산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위험한 취미로 취급되는 것이 오토바이와 등산입니다. 일본에서 산을 오르는 것은 한국에서 등산하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산 같은 경우 등산로도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은 데다가 곰의 출몰이 잦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와 철저한 계획으로 산을 올라야 합니다. 2018년 5월 5일 일본의 37세 아버지와 6살의 아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산에 나섰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뒤 28일 뒤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조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들 부자는 어쩌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급자 코스로 등산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니가타현 부자 조난 사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1일째. 한국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일본에서는 보통 골든위크 기간입니다. 골든위크는 일주일 정도 쉬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국내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숙박료도 상당히 비싸죠. 그동안 회사 일에 치여 아들과 자주 놀아주지 못한 니가타시에 사는 37세 회사원 시부야 코야는 골든위크 막바지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소라군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등산을 하기로 합니다. 시부야 부자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두연산을 가기로 합니다. 오두연산은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개의 등산로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니가타 현내에서도 관광지로 상당히 인기가 있으며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시부야 부자는 집에서 차를 타고 오두연산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도중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 컵라면, 주먹밥을 구입합니다. 이곳 편의점 방범 카메라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5월 중 나들이 하는 편한 복장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시부야 씨는 캠핑용 가스버너를 휴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컵라면 등을 산에서 먹으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점을 나와 차를 타고 등산로 입구에 주차를 한 뒤 우오도메노 타키라는 폭포 근처 마츠다이라 등산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경 마츠다이라 등산로에 등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시부야 부자가 등산로로 선택한 곳은 마츠다이라 코스라고 불리며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아 등산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곳입니다. 이곳의 관광협회 홈페이지에도 마츠다이라 코스는 상급자 코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시쯤 되었을 때 와사비산을 넘어 본격적으로 마츠다이라 산을 향하는 두 사람. 팔 한목 부근에서 마츠다이라 산에서 하산하는 등산객과 마주치게 됩니다. 시부야 부자를 목격한 등산객은 나중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등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복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등산복은 물론 아무런 장비 없이 등산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아이는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아이의 신발을 눈여겨본 곳에는 자신이 금방 다녀온 등산 코스에 눈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중에 산에 남아있는 잔설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 번에 녹지만 녹은 눈은 자정부터 새벽 시간에 기온이 낮아지며 다시 열면서 평범한 운동화로 등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시쯤 등산하는 부자를 보며 좀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오도메노 폭포에서 와사비산까지 80분 코스, 와사비산에서 마츠다이라 산까지 70분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르는 시간만으로 총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마츠다이라 산에서 와사비산까지 50분, 와사비산에서 우오도메노 폭포까지 50분, 총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왕복으로 4시간 10분이 소요되는 코스이며 심지어 6살 아들을 데리고 등산한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걱정에 부자를 목격한 등산객이 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시부야 부자는 빠른 걸음으로 등산객을 지나쳐 말을 걸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시부야 부자는 마츠다이라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원래라면 산 정상까지 70분 코스, 하지만 어린 아들과 함께 100분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측을 하면 약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마츠다이라 산 정상에 올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슬슬 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시부야 코야는 왔던 방향으로 하산하지 않고 왜인지 고즈산 방향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올라왔던 방향으로 그대로 하산을 하게 되면 1시간 40분 코스가 되지만 고즈산 방향으로 하산하게 되면 무려 4시간 코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고즈산까지만 가고 다시 왔던 방향을 돌아간다고 해도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고두산을 향해 하산하던 시부야 코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고즈산 방향 등산 코스에 남아있던 눈으로 인해 발이 느려지고 미끄러지며 하산을 빠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해가 떨어질 거라 생각한 시부야 코야는 결국 하산 도중 그 자리에서 아들과 함께 비바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바크란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죠. 이날의 니가타현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38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야 코야는 아들 소라군이 지쳐서인지 일몰 시간 2시간 전에 비바크를 결심하게 된 것이죠. 비바크를 하기로 한 뒤 집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현재 아들과 등산을 하는 도중 날이 어두워져 야영을 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시부야는 이건 조난이 아니고 내려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로 이때 아버지에게 구조 요청을 한 뒤 정확한 위치와 함께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야는 아버지에게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건다고 이야기한 뒤 전화를 끊게 됩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 말을 믿고 구조 요청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장비 없이 노숙하기로 한 시부야 부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지새게 됩니다. 5월 6일 2일째 시부야 부자는 어찌저찌 힘겹게
추운 밤을 넘겨 날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부터 하산할 것이며 무사히 하산하게 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곧이어 하산을 재개하게 되지만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해 꺼져 있거나 휴대폰의 전파가 닿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을 통해 GPS를 확인할 수 없었던 시부야 코야는 앞에 보이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시부야 코야와 아들 소라꾼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왼쪽 길은 눈이 쌓여있지 않았지만 나무로 가려져 있는 듯한 길이었으며 오른쪽 길은 눈이 어느 정도 쌓여있지만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를 볼 수 없다면 이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시부야 코야는 어젯밤 아들과 비바크를 하면서 산 아래에 도시의 불빛이 오른쪽 방향으로 보였던 것을 상기하고 오른쪽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시부야 코야의 아버지는 아침에 하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오전 9시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아들과 손자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은 상부 조직에 연락을 하기 전에 혼자 고두산 근처로 찾아가게 됩니다. 조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 순찰에 나선 것이죠. 하지만 시부야 부자를 찾을 수 없었고 오후 6시가 돼서야 니가타 경찰서에 해당 내용이 전달됩니다. 신고를 한 시부야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계속 연락이 없자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5월 7일 3일째 지난밤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았던 니가타현 경찰서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신고 후 9시간이 지나서야 50명의 수색대를 결성한 뒤 시부야 부자가 제출한 등산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색대는 시부야 부자가 사라진 것으로 예상되는 고즈산 부근이 아닌 아카야스 산 주변에서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아카야스 산 주변을 찾게 된 것은 시부야 부자가 마츠다이라 산을 오르기 전에 등산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또 그 전에 아카야스 등산로 입구에도 등산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추측컨대 시부야 부자는 초심자 등산로인 아카야스 등산로를 먼저 향했지만 아카야스 등산로 입구에 서 있는 입간판, 위험, 주의 이런 간판을 보고 이곳이 초심자 코스가 아니라 생각해 상급자 코스인 마츠다이라 등산로로 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결과 시부야 부자는 두 곳의 등산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들을 찾는 수색대는 시부야 부자가 있지도 않은 아카야스 산 주변을 수색하게 된 것이죠. 5월 8일 4일째 아카야스 산 주변에서 시부야 부자를 발견하지 못한 수색대는 마츠다이라 산 등산로에도 등산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등산 신고서에는 행동 예정, 즉 등산 경로를 적도록 되어 있으나 시부야 부자가 제출한 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수색대는 마츠다이라 등산로부터 수색 범위를 넓혀 이들 부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날 역시 시부야 부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5월 29일 등산으로부터 25일째 오전 11시 20분쯤 수색 헬리콥터가 남성으로 보여주는 두 명을 산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5분 수색대가 이들을 찾았지만 시부야 부자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경사면에서 아버지는 엎드려 누워 있었으며 아버지 등 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신장은 각각 180cm와 130cm로 복장 역시 시부야 부자와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으며 사망의 원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오두연산입니다. 네, 이곳은 시부야 부자가 향했던 고주산 오두연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아들과 함께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 떠난 등산이었을 텐데 네,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이곳이 등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통입니다. 여기서 등산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산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 통에다가 제출을 하고 등산을 한 거죠. 근데 구글 스트리트에서는 등산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마츠다이라 산이고요. 이곳이 고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V자 형태로 움푹 패인 곳이 있죠. 네, 여기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마츠다이라 산이랑 고즈산 이곳 중간 지점에 있는 양갈래길에서 이쪽 밑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안에서 고립이 된 거죠. 이 계곡 중간에 강이 있는데요. 그 강 옆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죠. 시부야 부자가 향했던 장소는 높낮이가 제각각인 절벽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절벽을 하나 어렵게 내려왔다고 해도 또다시 절벽에 나타나면서 위로는 다시 갈 수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절벽을 타고 내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난을 당한 이후에 경찰의 초동 수사에 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첫 신고가 있고 나서 9시간 뒤에 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히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5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난 가능성에 대해 수색 9시간 전에 이미 확인을 했지만 중간에 연락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찰은 초동 지원에 있어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부야 코야의 아버지가 5월 11일 정보 라이브라는 TV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시부야 코야 씨가 당시 들고 있던 아이폰에는 GPS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GPS 기록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집에 있는 다른 기기와 연동이 되어서 기록이 남아있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부야 코야의 아버지는 5월 6일 파출소에 찾아가 신고했을 당시
당시 아들의 조난 가능성을 제기하며 GPS 기록을 넘겨주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폰의 GPS 기록에는 시부야 부자가 시체로 발견된 곳 근처까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기록은 경찰 수색대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GPS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수색 장소를 좁혀서 어쩌면 빨리 시부야 부자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TV에서 해당 보도가 있고 나서야 GPS 위치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츠다이라산 팔한목 부근에서 목격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이나 늦어진 수색에서 목격된 장소가 아닌 아카야마 산을 수색한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시부야 부자는 등산로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발견이 되었잖아요. 이 부자는 조난을 당하자 아래로 내려가 계곡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보통 조난 영화나 만화를 보면 먼저 계곡물을 찾은 뒤 그 다음 물을 따라가 내려가면서 생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등산 전문가들은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산등성이나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구조대에 발견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도 등산이 취미인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며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안 입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그럼에도 만일을 대비해 등산할 때는 흔한 복장보다 등산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